일단 CSS는 공통 CSS인 common.css가 있고, 그 다음에 퀵 메뉴하고 그리고 탑 버튼 이거를 따로따로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할 때 하나의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일부러 나눠서 썼고요. 마찬가지로 jQuery 아래쪽에다가 퀵 메뉴에 관련된 JS하고 탑 버튼에 관련된 JS도 따로 쪼개놨습니다. 자, 바디를 보게 되면은 퀵 메뉴 구성은 굉장히 단순해요. 자, 어떻게 해놨어? 그냥 UL에 id를 QM이라고 적어놨죠, 그죠? 그리고 리스트 안에 앵커 태그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앵커 태그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href 링크 영역에 id가 적혀 있다는 거. 자, 여기 보면은 id 페이지 1, id 페이지 2, id 페이지 3, id 페이지 4. 자, 이렇게 각각의 i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내부 링크라고 하죠. 그죠?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내부 링크로 만들어 놨고요. 자, 이제 얘네들이 클릭이 되면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바로 컨텐츠. 자, 이 컨텐츠 영역 안에 있는 각각의 ID 페이지 1, 2, 3, 4. 그러면 얘는 여기에, 두 번째 이는 여기에, 3은 여기에, 4번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컨텐츠 1, 2, 3, 4라고 하는 간단한 형태의 내용만 집어 넣어 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낼 때 해당 영역별로 이 div 안에다가 이제 구성을 하면 되겠지. 다른 태그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내부 링크로 구성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맨 밑에 독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탑 버튼, id 탑이라고 가지고 있는 탑 버튼이 따로 있지. 보통 탑 버튼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 형식을 많이 취합니다. 포지션을 픽스드로 많이 놓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두는 형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분리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부 링크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자, 이제 커먼 CSS를 보도록 할게요.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마진 제로, 패딩 제로, 그 다음에 앵커 태그에 대해서 글자색은 진한 회색,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밑줄 짝 없앴죠? 리스트 스타일 넌, 점 없앴고, 이미지에는 아웃라인 넌 또는 아웃라인 0. 자, 여기까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기를 초기화한다 라고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건 뭐 얘고, 그 다음에 항상 쓰는 거, 얘네들까지는 항상 쓰는 코드들이지. HTML에 대해서는 폰트 사이즈 마찬가지로 14픽셀 정도로 했고요. 라인 하이트 1.5. 그러면 우리가 이 글자 하나가 가지는 전체 높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체 높이 생각을 했을 때, 자, 14픽셀에 1.5배를 하게 되면은, 자, 얼마인가요? 21픽셀이 나와요. 그죠? 21픽셀이 나오니까, 자, 이 정도 값을 보통 우리는 뭘로 사용한다? 여백으로 사용을 한다. 마진으로 사용을 한다. 근데 아무래도 21이라는 값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1픽셀 때문에 여기에서 1픽셀을 뺀 한 20픽셀 정도를 마진값, 표준 마진값으로 하면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답답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웹킷, 폰트 스무싱, 안티 엘리어스 줘가지고 레티나 디스플레이 결정해주고요. 바디 안에 있는 모든 선택자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 잡았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픽스 애프터 써가지고 플로팅에 대한 해제 방법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줬죠. 자, 아래로 내려가면은 래퍼에 대해서, 자, 포지션은 릴레이티브, 그리고 너비는 980, 마진 제로 오토를 주어서 랩 영역은 고정 너비를 가지면서 가운데 배치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컨테이너는 배경 색상이 일단 무슨 색이야? 회색이에요. 그리고 글자 색상은 어두운 회색, 내부 여백에 300픽셀, 상하 좌우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컨텐츠가 있으면은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돼? 조절을 해줘야겠죠. 이 부분은 컨텐츠가 있다면, 지금 컨텐츠가 없고 텍스트 한 줄만 떨렁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백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위아래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 300, 여기 300, 그 다음에 이쪽 다 300이지? 그 상하로만 여백 60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자, 컨텐츠 안에 있는 div는 자, 높이가 1000픽셀이에요.
자, 이거 지금 고정값으로 잡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아무리 얘가 뭐 길다고 해도 컨텐츠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일부러 높은 영역을 보게 하기 위해서 1000픽셀이라는 임시값을 준 겁니다. 임시로 지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컨텐츠가 들어간다 싶으면 이제 요거는 제외하고 그 자식 요소의 높이로서 결정을 시켜야겠지. 그래서 요거는 임시값이다 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되고요. 폰트 사이즈 마찬가지로 일부러 좀 크게 잡았어. 10렘이니까 뭐야, HTML에 폰트 크기를 14픽셀로 잡았잖아. 그러면 14픽셀에 10배로 해야 되니까는 140픽셀. 여기 보면 이게 140픽셀이라는 얘기예요. 글자가. 텍스트 온라인 센터 잡았고요. 라인 하이트 역시 1000픽셀. 뭐하고? 높이하고 똑같이 잡았죠? 그래서 임시로 그냥 가운데쯤 오게끔 해준 거고요. 글자의 색상은 흰색. 자,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컨텐츠가 들어간다면 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코드들은 다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자, 아래로 더 내려가게 되면은 각각의 페이지에 페이지 1번부터 페이지 4까지 모든 지금 페이지 영역에 배경색을 지정을 해서 실제 영역의 색상을 통해 그 영역의 크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페이지만 지금 뭘 넣어놨어요? 배경 이미지 넣어놨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고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를 넣어놨으니까 브라우저에 꽉 맞춰줄 거 아니야, 그죠? 무조건 짧은 것과 긴 것 중에 어디에 맞춘다? 긴 영역의 이미지를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배경의 이미지는 가운데 센터로 지금 잡아놨고요. 당연히 반복은 안 할 거야. 따라서 브라우저가 작아지든 커지든 간에 얘는 항상 어떻게 된다? 화면 가득 이렇게 배경을 채울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커먼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탑 버튼을 보도록 할게요. 자, 탑 버튼은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용영역 탑 버튼의 포지션은 자, 픽스드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을 하면서 어디로 보냈느냐? 라이트 제로. 자, 오른쪽 끝에 보냈어요. 오른쪽 끝에 여기 끝에 붙었죠? 그 다음에 바텀 50. 자, 우측 하단인데 기준은 오른쪽과 아래쪽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 자, 50픽셀이라는 얘기지. 너비는 50, 높이도 50. 자, 그러니까 50 곱하기 50의 정사각형 모양이면서 배경 색상은 30, 30, 30의 0.6. 자, 진한 회색에 반투명하게 만들어 놨고요. 라인 하이트 50. 글자 세로 정렬하는 거지. 폰트 웨이트 볼드 진하게 폰트 사이즈 1렘 14픽셀 얘기하는 거고, 커서는 포인터 해가지고 손가락 나오게 했습니다. 커서가 올라가게 되면 손가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색은 흰색, 텍스트 라인 센터 가로 가운데 정렬했고요. 트랜지션을 주어서 탑이라는 버튼에 어떤 호버가 일어나든 하게 되면은 트랜지션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죠. 탑 버튼에 호버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면 자, 배경 색상을 뭘로? 색깔은 똑같은데 0.6에서 1로 오퍼서티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즉 진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걸 그대로 여기 확인해 보면 이렇게 진하게 트랜지션이 걸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죠. 그러면 스크립트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자, 요 탑 버튼을 가지고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맨 위로 올라가는데 자, 스르륵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위로 딱 올라갈 거면은 굳이 뭐 여기에다가 스크립트를 걸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펑션에 브라우저 자, 윈도우는 $win 이라고 써놨어요. 현재 지금 브라우저 자체를 윈에다가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탑 버튼을 지시하는 id 탑 선택자죠. id가 탑인 놈은 자, 탑, 그리고 t 포스. 자, 이거 탑 포지션을 이제 약자로 쓴 건데 t 포스는 500, et하고 at라고 적혀 있죠. 자, 600, 2000. 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수치값으로 지금 3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탑 버튼을 숨길 거야. 먼저 탑.hide. 자, id가 탑인 놈을 어떻게 해라? 숨겨라. 디스플레이 넌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자, 스크롤 탑을 누르게 되면 이제 페이딩을 시켜줄 건데 탑 버튼에 대해서 일단 얘가 맨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탑 버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얘가 탑 버튼이 싹 나타나는 거야. 요 기능을 지금 구현하는 거죠. 왜냐면 첫 페이지인데 첫 페이지에서 탑 버튼이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게 낫잖아. 또 일정 스크롤링이 되면은 얘가 보여지면서 기능을 이제 구동할 수 있도록 자,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브라우저가 뭐가 되면 스크롤이 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벤트는 스크롤 이벤트예요. 만약에 $this 자, this는 누구? 감싸고 있는 펑션의 선택자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에 스크롤 탑 자, 스크롤 탑 뭐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지. 요 스크롤 값이 누구보다? tforce보다. 자, tforce에는 값이 들어가 있어서 얼마 들어가 있었나요? 위에 올라가 보면 자, 여기 보면 5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스크롤 값이 500보다 크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500보다 크다. 스크롤 값이. 즉 내가 아래로 내렸는데 얼만큼 내렸다? 500픽셀보다 더 내렸으면, 이 스크롤이 500픽셀 밑으로 더 내려갔으면 그러면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뭘 실행하라? id 탑에 대해서 fade in ET는 시간이었죠. 즉 쓱 하고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500보다 작다란 얘기죠. 500보다 작다란 얘기는 뭐요? 올라간다면이에요. 스크롤 값이 올라가면 그때는 페이드 아웃을 해라. 즉 얘는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올라갔을 때 500보다 작아지게 되면 탑 버튼은 사라지게 되고, 내가 스크롤을 500픽셀 이상 내리게 되면은 이제 탑 버튼이 나오는 거죠. 페이드 인으로. 요걸 구현을 한 거야, if문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크롤 이벤트를 이용해서 특정한 영역을 숨겼다가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탑 버튼을 했지만 탑 버튼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요소가 있다 하면 그 요소가 어떤 특정 위치에 왔을 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없다가 쓱 나타나게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런 기능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조건문을 이용해서. 그래서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코드가 됩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탑 버튼을 클릭하면, 자, 여기 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어요. 탑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하라. 자, 실행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냥 이것만으로도 탑 버튼은 실행이 됩니다. HTML 바디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HTML 바디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상 HTML 바디라고 하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냥 도큐먼트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도큐먼트라고 써도 돼요. 도큐먼트 객체, 문서 객체. 애니메이트를 해라. 자, 애니메이트 하는데 어디로? 스크롤 탑의 위치를 0으로. 그럼 얘는 뭐야? 무조건 시작 위치로 가는 거죠. 자, 맨 밑에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가는데 자, 몇 초에 걸쳐서? AT에 걸쳐서. AT에는 아마 2000 줬을 거예요. 아까 2000 줬죠? 자, 2초에 걸쳐서 올라가세요. 이걸로 스크롤 기능은 끝나.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요 코드는 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탑 버튼 뿐만 아니라, 자, 무엇도 오른쪽에 보면 퀵 메뉴도 같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퀵 메뉴도 연동을 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냥 단순하게 탑 버튼만 구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얘네들은요, 내가 눌렀을 때 그냥 올라가면 끝난다란 말이에요. 실상은 이걸로 그냥 종료, 끝, 엔드. 그런데 퀵 메뉴를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런 처리를 했어.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만약에 이걸 구현하지 않았다면 메뉴 4번이 눌려진 상태에서 탑 버튼을 올려도 어떻게 될 것이다? 얘는 메뉴 4번 그대로 남아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지금은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되죠. 이거 왜 그러냐면 스크롤 기능을 지금 추가해서 그래요. 요거 움직일 때마다 해당 위치에 있을 때마다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없으면 얘는 이게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즉 어떤 형태냐면 QM의 리스트에 앵커, 다시 말해서 퀵 메뉴에 리스트 안에 있는 앵커 태그를 온클래스가 붙어 있으면 다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제거하고 그 다음에 QM에
리스트의 nstchild 1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메뉴 얘기하는 거지. 첫 번째 메뉴의 앵커 태그에다가 add 클래스 on 붙여라. 그래서 얘가 어디에 붙게? 여기에 선택이 되게끔 첫 메뉴로 오면. 그래서 임시로 요거를 붙여줍니다. 스크롤링이 없다면, 스크롤링을 안 했다면이에요. 자, 요 기능이 지금 비활성돼도 될 수 있는 거는, 자, 무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크롤 스파이라는 추적 기능을 지금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얘가 지금 주석 처리를 해도 무사한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탑 버튼의 고유한 기능은 요 줄 한 줄이면 된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측에 붙어있는 퀵 내비게이션을 보자고요. 퀵 내비게이션을 봅시다. 자, 이렇게 퀵 내비게이션의 아이디는 QM이었고요. 포지션 앱솔루트입니다. 절대 위치로 잡았어. 절대 위치로 잡아주면서 라이트 제로의 너비가 10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111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원래 앱솔루트를 잡게 되면 현재 윈도우 상에서는 이제 우측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롤링을 하게 되면 얘는 스크롤 따라 올라가게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현한 거는 어떻게 돼요? 쫓아 올라오죠? 그죠? 쫓아오죠? 이건 스크립트로 구현을 한 거예요. QM의 리스트 안에 앵커 태그는 자, 뭘로 해라?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만드세요. 즉, 앵커 태그는 원래 인라인 요소입니다. 자, 인라인의 특성상 너비 못 가져요. 높이 못 가져요. 그죠? 여백 당연히 안 돼요. 뭐 좌우는 되지만 상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블록 요소로 만들어 주게 되면 당연히 너비는 100%를 가질 것이고, 자, 높이도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겠지. 즉, 리스트의 크기에 맞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겠죠? 글자의 색상은 흰색,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서 가운데 정렬, 레터 스페이싱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1픽셀로 두고 보더 바텀에 회색의 실선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 메뉴 구분선이죠. 그리고 패딩에 10픽셀 제로. 자, 상하 여백을 10픽셀을 줬네. 좌우 여백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격을 넓혀줬고요. 이때 QM의 리스트의 라스트 차일드. 자, 맨 마지막 요소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트의 라스트 차일드니까 메뉴 4번에서는 앵커 태그에 뭐를 보더 바텀 넌. 뭐 한 거야? 메뉴 구분선 맨 밑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 거니까. 그래서 이거 맨 마지막 거는 따로 빼주었고, QM 리스트 앵커에 호버,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고, QM 리스트 앵커의 포커스. 뭐예요? 포커스는 초점이 맞추어졌으면. 자, 둘 다죠. 배경색을 다크 오렌지로 해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호버를 했을 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QM 리스트 앵커에 on 클래스가 붙으면, 자, 클래스 이름 앞에 태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주로 누가 스크립트에서 제어한다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오렌지 레드 폰트 웨이트 볼드. 이건 어떤 상태야? 선택이 되어 있을 상태. 선택이 되면 요 색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선택이 된 건 어떻게 확인 가능하다? 그냥 간단하게 해야 돼요. 클릭을 했을 때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on 클래스를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자, 퀵 메뉴에 윈은, 자, 윈도우 브라우저를, 자, 윈이라는 변수에 넣었고요. QM은 id QM, QMA는 QM의 리스트의 A. 이거 뭐요? 내비게이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앵커 태그. 그래서 따로따로 지금 변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딜레이 300이라고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장 단순화 시키면은 요겁니다. 첫 번째,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돼요. 브라우저를 스크롤하면 this.scrolltab, 현재 브라우저의 스크롤탑 위치를 어디에다가, 포스에다가 저장을 하고, QM에 stop.animate 탑 포스 딜레이죠. 자, 뭐야? 딜레이니까 300 밀리세컨드예요. 0.3초 동안 포지션을 움직여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뭐 다른데 밑에 있는 애들 딱 지워볼게요. 다른 거 뭐 필요 없이 바로 로딩이 됩니다. 자, 여기를 해제하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 위에 지금 붙어 있어요. 이렇게
위에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보면은 계속 쫓아오죠. 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오는 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시간을 조금 더 주면, 딜레이 값을 더 많이 주면은 조금 더 천천히 쫓아올 거고, 딜레이를 0으로 주면은, 이거 0으로 주면은 얘는 안 움직이고 바로바로 그냥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부러 변수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순 형태로. 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추가했단 말이야. 얘를 어디에다가 현재 브라우저 높이의 절반 정도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선택된 놈한테 클래스도 부여를 했고, 그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단순하게 쫓아만 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능들을 추가했느냐 하나씩 보자고요. 브라우저의 높이를 먼저 구해요. 자, win.height 브라우저의 높이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브라우저의 height라는 메소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영역 자체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요. 여기 요 위치,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브라우저의 높이입니다. 너비도 마찬가지고 높이도 마찬가지. 뭐가 빠지냐면은 탭 메뉴, 여기 보면 탭 있죠. 탭, 그 다음에 툴바, 이거 다 빠져요. 높이에서. 그리고 아래쪽에 프레임 테두리하고 스크롤바도 빠져요. 순수하게 컨텐츠의 높이를 이제 하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 너비도 마찬가지예요. 너비도 프레임 있는 프레임 테두리 부분하고 스크롤바 빠져요. 너비 구할 때. 네,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전체 높이에서 빼라. QM의 하이트. QM은 뭐예요? 여기 얘 얘기하는 거죠. 얘 메뉴. 퀵 메뉴의 높이를 절반으로 나누래. 그럼 뭐야? 반땅. 요거 얘기하는 거죠. 높이의 절반. 자, 전체 높이의 절반은 50%예요. 50%. 자, 이 50% 높이에서 메뉴의 절반만큼을 빼주게 되면 얘는 항상 어디에 있을 것이다? 절반 위치,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역마진 기법 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뭘로? 자, 메소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라. 내가 안 지정할 거야. 네가 계산해라죠. 그죠?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일일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숫자를 다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 하지만 이미 퀵 메뉴에 대해서 하이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 퀵 메뉴의 높이를 이미 컴퓨터에서 계산을 시켜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주어서 얘네 메뉴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메뉴가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얼마든지 그런 거를 주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실시간으로 바꾸니까 여기서. 그리고 나서 뭐 해라? QM에 CSS를 적용을 하는데 탑 얼마? 엠포스 내려라. 이만큼 내려라죠. 그러니까 탑을 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포지션 속성이 스태틱이면 안 되죠. 릴레이티브든지 앱솔루트든지 픽스든지 이 상태가 되어야지만 탑 속성 쓸 수 있겠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win.scroll 브라우저 스크롤이 발생을 하면 뭐해라? this. 자, 누구야? 브라우저에 스크롤 탑에다가, 스크롤 탑은 뭐라 그랬어요? 현재 위치. 자, 현재 위치는 여기에요. 항상 여기야. 항상 여기. 시작 위치.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스크롤 탑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더해라? 엠포스는 아까 계산한 뭐였어요? 절반 값이었어요. 절반 값. 그쵸? 절반 뺀 거. 자, 그 값을 더해줘라. 그리고 나서 QM에 스탑 애니메이트 탑에 포스. 자, 다시 뭐 해줘요? 스크롤 할 때마다 요 CSS가 실제로 실행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가. 요게 실행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동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거지. 딜레이 값을 줘서. 따라서 어떻게 된다? 쫓아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온다. 모션으로. 언제? 스크롤을 할 때마다. 자, 쉽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스파이라는 놈을 여기다 추가를 해줬는데, 함수 지금 실행 여기서 시키고 있죠? 그러려면 스크롤 스파이 또 만들어놔야 돼. 그거 이제 밑에서 보고요. QMA를 클릭을 하면 함수를 실행합니다.
QMA 클릭하면 함수를 실행합니다. 자, go라는 변수가 있고요. this.atttr의 href. 자, this 또 나왔네. 자, this가 나왔으니까 가장 가까운 펑션의 선택자. 그럼 누구예요? 클릭한 앵커 태그죠? 클릭한 앵커 태그에 무엇을 가져와라? href 속성을 가져와라. href에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id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 id 값을 그 위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speed라는 변수에는 1000을 집어 넣어놨습니다. HTML 바디에 대해서 애니메이트, 자, 실행해라. 스크롤 탑의 위치. 자, 이때 스크롤 탑은 go 뭐였어요? id 값이었죠 이거, 그죠? 해당 id에 offset.tab. 자, offset은 이동하다입니다. 이동하다. offset은 이동시키는 건데 어디로? 그 위에 탑 위치를 찾아서 이동해라요. 그 위에 탑 위치를 찾아서 이동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offset이라는 메소드와 포지션이라는 메소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뭐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물론 offset이에요. 포지션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주면 되는데 offset은 절대 위치예요. offset은 절대 위치고요. 포지션은 상대 위치입니다. 부모 기준의 상대 위치.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앱솔루트냐 릴레이티브냐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ffset은 문서 기준, 도큐먼트 기준으로 한 절대 위치가 되는 것이고 포지션은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한 상대 위치의 탑값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윈도우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게 윈도우 영역이요. 근데 도큐먼트 영역은 더 길 수가 있어요. 이만큼.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자, 이 빨간 부분의 요 시작 위치가 뭐라 그랬어? 브라우저니까 스크롤 탑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 자, 여기가 한 페이지 끝난다라고 하자. 1페이지가 끝나는 요 지점이에요. 그럼 요 지점에 있는 어떠한 태그가 있겠지, 그지? 그 태그를 찾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옵셋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밑에 또 다른 영역이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셋으로 이용해서 찾을 수 있어요.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걸 찾고자 하는 거야. 그 좌표값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내가 클릭을 하면,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면 스크롤 탑의 값을, 스크롤 탑은 어디라고 해서 무조건 일로 보내는 거라고 했죠. 이 위치로. 그죠? 이 위치로 보내는 거라고 했잖아. 이 밑에 있는 놈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당 아이디에 원래 위치 값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라. 따라서 자, 여기서 이런 거죠. 메뉴 2번을 누르면 메뉴 2의 위치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는 메뉴 2는 컨텐츠 2였단 말이에요. 컨텐츠 2가 어디로 쭉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작 위치로. 메뉴 4번은 밑에 있겠죠? 훨씬 더 밑에 그 메뉴 4도 어느 위치로 스크롤 탑 여기까지 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동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시작 위치로 항상 보낼 수 있다는 얘기야. 특정 영역의 페이지에서 시작 위치로 보낼 수가 있다. 됐죠? 중요합니다. 이거 옵셋은 스크롤 탑하고 옵셋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게다가 원페이지 스타일의 뭐 웹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야? QMA에. 자, 이건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QMA는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앵커예요. 얘는 선택자 자체가 this가 아니잖아, 그지? this가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id QMA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아이는 모든 앵커 태그를 얘기하고
걸려있는 모든 앵커 태그의 on 클래스를 일단 빼란 얘기야. 누가 됐던지 간에 일단 없애라. 그리고 나서 this 누구죠? 이거는 클릭한 앵커 태그. 그 클릭한 앵커 태그에는 뭐해라? on을 붙여라. 그래야지만 뭘 할 수가 있어? 내가 얘네들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얘네들을 클릭을 했을 때, 자 그 클릭한 놈한테 on 클래스가 붙고 이전 거에서는 on 클래스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됐던지 간에. 그죠? 그래서 this가 중요했던 거고요. 밑에 보면은 return false가 있어. 자 return false는 왜 들어갔어요? 이거는 QMA는 궁극적으로 무슨 태그? 앵커 태그 이벤트가 걸려있죠. 그래서 앵커 태그에 대한 이벤트를 없애기 위해 return false를 썼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뭘 써도 돼? prevent default를 써도 돼요. prevent default를 쓰려면 어디에서? 클릭 이벤트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되지, 그지?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prevent default를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 아이들은 이제 뭐가 발생을 하는 거다? 자, 내가 클릭을 했을 때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면서 메뉴도 이렇게 현재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스크롤 스파이 기법입니다. 스크롤 스파이 기법. 자, 스크롤 스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크롤링을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해서 메뉴의 그 위치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스크롤 스파이 기법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고, 자, 함수를 보니까 div의 컨텐츠 안에 div. 자, div 컨텐츠 안에 div는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야? 컨텐츠 div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페이지들. 이거 각각의 페이지입니다. 각각의 페이지에 이치 각각 적용하라. 페이지가 4개였기 때문에 4개의 페이지에 각각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5페이지다 그럼 5개의 페이지에 각각 적용을 할 거고요. 3개다 그럼 3개에 할 거야. 각각 적용을 하는 메소드가 바로 이치가 되는데, 함수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this 누구요? div 페이지죠. 해당 페이지에 offset.top 해당 페이지 위치예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의 시작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시작 위치에서 win.scrolltab이에요. 윈도우의 스크롤탑 뭐요? 현재 지금 스크롤된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스크롤된 위치를 빼. 자, 빼요. 빼서 그 뺀 값이 20보다 작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크롤해서 내려오다가 해당 페이지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 페이지를 만나요. 만나면 이제 뭐 하는 거야? 기존의 on 클래스를 빼고, 얘 지금 내려가게도 만약에 더 내려가요. 쭉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야? 결론은 밑에서 화면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화면이 쭉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각각의 스크롤링하고 얘가 원래 있던 위치하고 이 차이를 계산을 해. 이 차이 값을 계산을 해서 거의 근접하게 되면, 거의 근접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제거하고 얘를 빼고 그 다음 영역에 해당하는 놈 뭘 집어넣어라? 클릭을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형태 자체는. 그래서 리모 클래스 on을 해준 다음에 요건 조금 더 설명할게요. 불러는 QM의 find, QM의 find입니다. 자, find는 자손 찾는 거였죠? 뭘 찾아라? 속성 찾는 거야. href 속성에 자 this.attr_id. 자, 이걸 보시면 this 누구였어요? this div잖아, 그지? 현재 div, 현재 영역의 div에 id 속성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넣어주고 그것을 on, add class on, 거기에다가 on 클래스를 붙여라. 이 코드 보시면 id에 표시하시기 위해서 href 지금 해시까지 써버렸죠. 여기 그죠? 여기에 뭐가 돼 있어? 아까 보면은 div 안에 div하고 앵커 태그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qm이라고 했습니다. qm. 자, 이것에서 find예요. 누굴 찾는 거야? 자손을 찾는 거예요. qm이면은 qm 안에 리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트.
리스트 안에 앵커 태그 있었죠. 자손인 앵커 태그에 href 속성을 찾아. 자, 속성에 페이지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이렇게 있겠죠? 그거 찾는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앵커 태그를 찍어줘라. 이 코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파이 기능이 적용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싹싹싹싹 올라갔다가 자, 이제 메뉴 2에서 메뉴 3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딱 바뀌는 거예요. 대신에 차이가 20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올라가게 되면 이제 메뉴 2로 바뀌죠. 메뉴 2 공간이 지금 시작되니까. 스크롤 탑에서. 그래서 일단 맞아 떨어지는 거는 언제 해당 위치에 딱 가게 되면은 맞아 떨어지게 되고, 자, 움직였어요. 살짝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걸 맞춰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QMA의 0. 자, 배열 나왔습니다. QMA라고 썼기 때문에 앵커 태그 다 가져올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뭐해라? 클릭해라. 실행하는 거죠, 이거. 그럼 뭐예요? 새로 고침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 맨 위로 올라가란 얘기야. 이렇게. 맨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페이지로 가라. 만약에 이게 없다면, 자, 이게 없다면 내가 어느 페이지에 있든지 간에, 자, 어딘가에 있어요. 새로 고침을 해도, 어때요? 새로 고침을 해도 맨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어디로 가지? 그죠?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새로 고침을 강제 클릭, 강제 이벤트 실행이죠. 무조건 새로 고침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로딩이 되면 뭐해라? 첫 번째 영역으로 가라. 첫 번째 걸 클릭하라는 얘기니까 뭐까지? 온 클래스까지 딱 붙는 거야. 자, 이제 블러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쓴 이유는 뭐냐면 CSS에서 뭘 해줬냐면은 포커스가 들어가면은 호버되면은 뭐 해줬어요? 오렌지색으로 되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걸 안 쓰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내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스크롤을 해서 올라가는 순간 얘네들이 어떻게 돼? 선택된 거 보세요. 그냥 스크롤은 포커스가 아직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번, 3번이 같이 걸리는 게 된 거야. 오렌지색으로 돼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해주거나 해야지만 얘네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크롤 이벤트에 스크롤 추적이 될 때 블러를 이용해서 포커스도 빼버려야 돼. 대상이 아닌 애들은. 이렇게 해줘야지만 내가 클릭을 해도 넘어가고 올라가도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CSS에서 포커스를 안 줬다 그러면 이 메소드도 필요는 없어요. 설정을 안 했다면. 근데 했기 때문에 이 블러 메소드를 이용해서 포커스를 빼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디에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크롤을 할 때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켰죠. 스크롤하면 얘가 수행이 되도록.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이제 밑에 보면은 펑션 pip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놈이죠. 자, 누구를 브라우저에 무엇을 높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자, 이것을 어디에다가 WH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페이지 1에 CSS를 적용하는데 하이트의 WH 뭐요? 방금 내가 계산한 높이 값을 CSS로 적용해라. 즉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죠. 첫 번째 페이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무조건 브라우저에 꽉 채우는 거예요. 높이 자체를 이렇게 강제로 해주고 나서 fit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한 번만 적용이 될 거라고. 처음 실행할 때만. 자, 무슨 얘기냐? 주석 처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의 높이가 요만큼이에요.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한 번 실행이 돼서 꽉 찼어요. 살짝 내려볼까? 이제 2페이지 시작이야. 자, 녹색 2페이지 시작되고 있죠? 요게 fit 함수가 실행이 되어서 그래.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늘리게 되면 2페이지가 보여. 그죠? 2페이지가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야. 늘리면. 물론 이 상태에서 다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맞추겠죠. fit으로. 근데 또 줄이면은 밑에 이렇게 여백이 또 남아요. 더 줄여볼까? 더 내려가야 돼. 한 페이지 끝나려면. 근데 이걸 안 하고 나는 사용자가 브라우저 크기, 높이를 조절을 해도 항상 한 페이지는 그냥 그거 꽉 차게 할 거야
라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바로 리사이즈 이벤트를 추가한 거예요. 브라우저를 크기 변경하면 리사이즈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뭘 하게? pit이라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이 코드를 반복적으로 안 하고 그냥 pit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것만 실행을 해 놓으면 최초에 실행을 할 때, 로딩을 할 때도 얘가 실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화면 크기가 변경돼도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지금 로딩돼서 꽉 채워줍니다. 꽉 채워줍니다. 크기를 늘려도 어떻게 돼요? 같이 늘어나요. 줄여도 같이 줄어들어요. 페이지 자체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무조건 다음 페이지야. 얘는 늘려도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이제 유리하냐면, 어떤 때 용이하냐, 크기에 관계없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풀스크린 개념에서, 풀스크린에서 배경이 아예 전체적으로 이미지이거나 아니면 동영상이고 그 다음에 주요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주요 컨텐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워지면 안 되는 거, 잘리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인사말 같은 거라든가, 여기에는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창 하나 만들어 놓고 이메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형태의 랜딩 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도 좀 용이합니다. 아니면 아예 첫 페이지 자체를 그냥 디자이닝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여주는, 슬로건 형태로 보여주는 형태, 스플래시 디자인도 괜찮아요. 첫 페이지로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채워지는 거. 만약에 그렇게 쓴다고 하면 요 기능을 1페이지뿐만 아니라 2페이지, 3페이지 모두 쓰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똑같이 모든 높이 값을 다 각각의 페이지에 부여를 해주게 되면 높이가 완전히 고정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겠지. 만약 컨텐츠가 딱딱 떨어진다면. 지금은 1000픽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픽셀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 한 것처럼 이 각각의 페이지도 다 맞는 것처럼 보일 거야.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도.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더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에서 보면 다른 페이지들, 첫 페이지는 꽉 차도 다른 페이지들은 조금 빈 공간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 예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축약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요 기능들을 보게 되면은 다시 정리. 변수화를 하는 건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변수화를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이렇게는 안 해요, 잘. 일단 공통된 것들을 찾아가지고 변수화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뭐 메모를 해놓으면 좀 더 편하겠지. 그래서 미리 선택자라든가 또는 숫자에 시간값 같은 숫자들은 미리 변수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때그때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는 거, 자, 역마진에 해당하는 거 여기, 그리고 스크롤 이벤트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자,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클릭했을 때 해당 메뉴가 선택되는, 온 클래스 붙여주고 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 각각 여기야 여기에요. 만약에 그냥 고정적인 메뉴에서 클릭을 했을 때 디자인만 바뀌게 하고 싶다 그러면 리무브 클래스와 애드 클래스만 이용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메뉴 선택에 대해서는 끝나요. 클릭 안 하고 호버하겠다 그러면 이거 뭐 얘네들 대신에 뭐 쓰면 돼? 클릭 이벤트 대신에 호버 이벤트라든가 엔터 리브 이벤트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스크롤 스파이 기법 원페이지에서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 퀵 메뉴가 아니더라도 슬라이드 형태의 홈페이지 그 사이트 본 적 있지? 여기 동그라미 붙어 있는 거, 그죠? 동그라미 붙어 있는 것도 보면은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동그라미가 바뀌어요.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인디케이터가 있는 형태도 이걸 쓸 수가 있어. 똑같은 형식으로. 그래서 요 방식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강제 클릭을 이용해서, 강제 이벤트 실행을 이용해서 첫 번째 페이지로 옮겨주는 방법, 그리고 특정한 영역의 높이를 맞춰주는 방법. 특정한 영역의 높이. 지금은 윈도우라는 객체를 썼지만 윈도우가 꼭 아니어도 선택자, 다른 선택자 이용해서 맞춰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리고 리사이즈 이벤트와 함께 만들어 놓은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
사실상 아주 중요한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제작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SPA 형태, 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또는 싱글 페이지의 웹을 만들고자 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기본 기법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